예, 2023학년도 수능연구위제 승특강 독서입니다. 실전 학습의 1회 했죠. 분청사기, 뭐 역사적 전개과정, 분청사기, 뭐 도자기에 대한 얘기일 텐데 봅시다. 뭐 어떤 내용인가. 도자기라, 뭐 고려청자, 그죠? 뭐 이런 거. 일단 고려청자가 퇴락해가면서 이거 고려시대죠. 청자 퇴락해가면서 표면 백토 분장의 특징을 표면 백토 분장? 분장이 뭔지 한번 봅시다. 분장이라는 거는 뭐 태토의 색이나 태토, 이거 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어떤, 그죠? 흙, 그죠? 의 색이나 질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뭐 기본이 되는 여러 도자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성형된 기물의 표면에 어떤 뭐 흰흙이나 흙이 있는, 색이 있는 흙, 여기다 이렇게 바른다는 얘기. 표면에다가 여기를 발라가지고 막을 코팅하듯이 이렇게 발랐다는 얘기겠죠. 그게 이제 뭐 분장이라 한다. 뭐 그냥 분장한다. 별로 어려운 뜻이 아니었네요. 그죠? 하여튼 뭐 고려 청자가 퇴락해 가면서 표면 백토, 그러니까 표면에다가 하얀 흙을 분장했다는 얘기네요. 발랐다는 얘기겠지. 코팅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 특징이 뚜렷해지는 도자기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분청사기를 한다. 고려 청자 다음에 분청사기 그렇게 발전해 나갔다. 그게 이제 뭐 하얀 흙을 발랐다는 얘기, 코팅했다는 얘기겠죠. 분청사기는 청자와 같이 회색 또는 회흑색의 태토, 기본이 되는 흙이겠지. 뭐 봅시다. 뭐죠? 밑감이 되는 흙이니까 기본 되는 어떤 흙의 형태로 태토로 일단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백토로 분장을 했다는 얘기죠. 코팅을 했다는 얘기겠지. 하여 회청색 유약을 발라서 구운 작이다. 분청사기는 백자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적, 질적, 조형적 특징을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고려청자가 발달하다가 퇴락해가고 그 다음에 분청사기가 나타나고 분청사기 퇴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자가 나타났는데 이제 요때까지 뭐 양적, 질적, 조형적 특징이 달라졌답니다. 이렇게 이를 크게 뭐 성립기, 발전기, 쇠퇴기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럼 뭐 성립기, 발전기, 쇠퇴기가 나오겠죠. 그럼 뭐 일단 성립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15세기 중반까지 발전기,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 생산되게 됐다. 발전기 끝인가? 더 있을 텐데 잠깐만요. 이게 발전기에 대한 얘기고, 하늘에 따라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쇠퇴기, 이게 쇠퇴기네요. 여기 들어있네, 글자가.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세 가지를 이렇게 쭉 늘어났으니까 설명을 해야 되겠지. 그죠? 성립기, 발전기, 쇠퇴기. 그죠? 일단 뭐 성립기부터 봅시다. 분청사기 성립기는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전반까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가 1392인가요? 맞나요? 1392? 이죠? 1392죠. 조선 성립한 게 1392니까 뭐 14세기 중반? 어쨌든 그죠? 14세기 전반부터 15세기 전반까지로 이 시기에 고려청자의 생산이 줄면서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 14세기면 아직 뭐 1392니까 1392잖아요. 그러면은 15세기인데? 그럼 뭐 1400년이니까 15세기잖아요. 15세기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고려 말기네요. 그죠? 고려 말. 고려 말에서 뭐 조선 초 15세기. 그죠? 14세기 전반. 그러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그죠? 고려 청자의 생산이 줄면서 분청사기가 만들어졌다. 초기의 분청사기는 태토가 조잡하고 자기의 두께가 두꺼우며 문양은 점점 생략되어 몇 줄의 선만을 둘러 대체로 민문양의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조금 민문이었는데 이후 조선이 건국되고
뭐 조선 왕조의 기반이 다져짐과 동시에 분청사기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러니까 고려 후반기에 이렇게 했겠죠. 그죠? 분청사기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형, 문양 등이 재정비되어 조선적인 또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여기 이제 분청 성립기니. 한편 고려 상감기법이 뭡니까? 이거 고려 청자죠. 상감기법. 이거 뭐 어떤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이생 물질을 박아 넣어서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표면에다가 박아 넣은 거죠. 박아 넣은 거죠. 꼭 박아 넣은 거지. 그죠? 그걸 이제 뭐 상감기법이라 한다. 장식기법. 그래서 고려 상감기법에서 간혹 쓰였던 인화기법이 분청사기에서도 사용되면서 분청사기 인화기법이 발생한다. 인화기법은 표면에 일정한 문양의 도장을 찍는 기법으로, 분청사기 인화기법은 태토로 만든 형태의 문양 도장을 찍었고,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도장 찍어보니까 오목하게 들어가겠지. 그죠?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여기다 도장 팍 찍어버리면 이게 오목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로 백토를 넣어가지고 여기는 넣었다. 그게 이제 상감기법이죠. 이렇게 채우는 거. 넣어가지고 백도를 넣고 구워서 문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하여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되었다. 인화기법. 이게 이제 인화기법입니다. 이 그릇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이제 구워내고 여기다가 막 박아 넣은 거죠. 백도를 박아 넣은 거지. 이게 문양을 그죠? 이렇게 박아 넣은 거지. 파낸 거지, 그죠? 그 뭐 도장을 팍 찍으면은 이거 푹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표면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리면 그러면 여기다가 뭐 백토를 채웠다는 얘기겠네. 그게 이제 인화기법이다. 성립기의 분청사기 인화기법은 간략하게 한 줄로 찍히는 구도가 많았다. 한 줄? 줄 이렇게 말하는 건가? 한 줄로 찍혔다? 찍히는 구도가 많았다. 분청사기 인화기법은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한 분청사기에서 나타난다. 이 시기 분청사기의 문양은 풀문양, 빗방울 문양, 성긴 인화 문양. 이건 뭡니까? 풀 모양인가요? 이거는 빗방울인가요? 빗방울 아닌데 성긴 인화 모양인가? 어쨌든 뭐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 인화기법입니다. 그죠? 조선 문물과 제도가 안정되었던 15세기 전반부터 15세기 중반까지는 발전기라고 볼 수 있다. 아까 15세기 전반까지랬는데, 그러니까 전반까지 오고 이제 전반부터 이제 후반까지, 중반까지 발전했답니다. 15세기 전반에는 159인가요? 임진왜란이, 그죠? 159이, 그죠? 이거 16세기잖아. 17세기네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까지네요. 전까지. 15세기 전반에는 분청사기 인화기법이 유행하면서, 분청사기 인화기법이랬잖아요. 요거, 그죠? 유행하면서 나비문과 연판문이 주된 문양이었던 국화문과 함께 이렇게 그죠? 연판문, 나비문, 그 다음에 뭐 주된 문양이었던 국화문과 함께 분청사기 인화기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비문, 요게 연판문, 뭐 기존에 있던 국화문까지 요 세 가지. 요 가지가 이제 가장 뭐 주된 문양이었다. 이 시기에는 문양의 구도가 여러 개의 꽃 문양이 한 줄로 집단화되어 촘촘하게 찍히는 구도를 보이다가 계속 이제 아직까지 뭐 인화문이죠. 그러니까 뭐 인화기법이니까 도장 찍는 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채워 넣는 게 이제 인화라다 그랬으니까 찍어가지고 이제 구도를 보이다가 도자기의 면 전체를 빈틈없이 메우는 구도로 발전하게 된다. 15세기 중반부터는 주된 기법이 상강기법과 인화기법에서 상강기법은 이제 여기 파낸 다음에 채워 넣는 거고,
인화기법은 도장 찍는 거라 그랬잖아요. 도장 찍는 거라는데 박쥐기법과 조화기법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상감 인화가 박쥐와 조화기법으로 변했답니다. 15세기에. 분청사기 발전의 절정을 이룬다. 박쥐기법은 또 뭐고 조화기법은 또 뭐냐 설명을 하겠죠. 박쥐기법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사용한 독특한 의장기법으로 면 전체에 백토로 분장하고, 이게 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백토로 이렇게 쭉 발랍니다.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고 그 위에 문양을 그렸다. 그러면 뭐 코팅된 부분이 까지겠죠. 까지겠네. 그 문양을 제외한 안 까지겠네. 그 위에 그렸다 그랬으니까 까지진 않고 그 위에 싹 그린 다음에 문양을 제외한 문양 주변의 배경을 깎아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여기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그림을 싹 그리죠. 그림을 싹 그린 다음에 그림 그리지 않은 부분을 이제 파낸다는 얘기죠. 그림 그리지 않은 부분을 파내는 게 이게 이제 박쥐기법이다. 긁어낸다 그랬으니까. 박쥐기법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하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이게 일단 코팅을 해놨다가 여기 이렇게 꽃무늬인지 나뭇잎 모양인지 그린 다음에 여기 저 시커먼 부분은 이제 파낸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긁어낸 부분이겠네요. 이게 이제 박쥐기법이다. 이 방식으로 구워낸 분청사기는 백색으로 남겨진 문양과 그보다 진한 색의 바탕색이 대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되네요. 이쁘네요. 문양은 그 크기를 크게 하면서 변형이 되어 그려졌고, 이러한 문양에서 나타나는 대범함과 자유로움은 신선하고 활기찬 미감을 보여준다. 한편 조화기법, 박쥐기법과 조화기법이랬잖아요. 조화기법은 백토로 분장한 면에 원하는 문양을 단번에 혹은 한두 번의 획으로 새겼다? 일단 뭐 분장했다 그러니까 일단 코팅을 했겠죠. 그릇이 있으면 쭉 코팅을 한 다음에 문장을 한두 번 쭉쭉 한 번 두 번 획으로 새겨가지고 백색의 바탕에 회색의 문양이 새겨지게 하는 방법이다. 조화기법이네요. 그러면은 코팅이 된 상황에서 회색 문양이니까 이게 까지겠네요. 그죠? 까지겠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코팅이 된 상황에서 뭐 이렇게 문양을 까면서 이제 그죠? 그랬다는 얘기네. 그죠? 이제 까진 부분이 이제 시커먼 부분이 지금 이제 물고기죠. 이거 시커먼 부분이 이제 까진 거네요. 그죠? 이게 파낸 게 아니라 까진 거네요. 그죠? 그게 이제 조화기법이다라는 거네요. 장식된 문양은 추상적인 기하적 문양뿐만 아니라 모고란 연꽃, 당초, 잎, 물고기, 인물 등의 사실적인 문양도 있어서 문양의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건 뭐 물고기네요. 이거 여기다가 백토로 코팅한 다음에 그냥 물고기를 그려놨네요. 그려놨고 이거는 그린 다음에 배경을 깐 거고, 그죠? 이거는 까면서 그린 거네요. 그죠? 그 차이가 있다. 계속 봅시다. 발전기를 맞은 그 분청사기는 쇠그릇 대신에 도자기를 장려했던 국가정책에서 힘입어 다양하게 발전했다. 쇠그릇은 안 쓰고. 그러나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백자를 만드는 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국가의 관리하에 백자를 만드는 관료, 이거 뭐 이렇게 나라에서 뭐 하는 어떤 뭐 공무원인데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겠죠. 운영되면서 백자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분청사기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절정에 이른 분청사기는 하게 되고 백자화되는 단계를 지나서 백자에 흡수되면서 소멸.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상감, 인화, 박쥐, 조화, 이 초기에 상감, 인화였죠. 발전기에 이제 박쥐, 조화였는데 기법이 자치를 감추면서 철화, 귀알, 당금 분장 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사용되었다. 이 세 가지 설명하겠지 뭐. 그죠? 철화 기법, 귀알, 그다음에 뭐 또 뭐 있냐? 당금 분장 기법, 이렇게 있네요, 그죠?
봅시다. 이 세 가지 설명하면 뭐 끝인가? 다 오가네요. 철학기법은 철학기법 충남 공주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 기법은 백토 분장한 분청사기 위에 철분이 다량으로 포함된 붉은색 안료를 붓에다가 묻혀가지고 무늬를 그리기 때문에 박지기법이나 조화기법과 달리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회화성이 있다. 안료로 이제 그 염색제로 그림을 그렸네요. 여기 있네요. 저 철화기법. 그냥 그림 그린 거네. 그러니까 백자로 까고 막 이런 게 새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붓으로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철화기법이다. 이런 어떤 규범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그려낸 당초 문양이나 초화 문양, 뭐 연꽃 문양과 같은 식물 문양에서는 이파리 등을 자유롭게 변형시키는 한편 율동감 넘치게 때론 크게 그려낸 데에 대범함과 역동성 볼 수 있으며 뭐 모란 물고기 새의 문양에서 나타난 회화적인 익살스러움에서는 서민들의 해학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 기법은 상감청자는 이렇게 했고 까가지고죠. 거기다가 깐 부분에는 다시 또 뭘 하얀색으로 메꿨다는 얘기죠. 그게 상감기법인데 그 연원을 찾고 있는 상감청자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는 일반 분청사기, 그러니까 뭐 깐다, 그죠? 새겨낸다, 뭐 파낸다 이런 거니까 이게 기원은 상감청자죠. 일반 분청사기와 상당히 멀어진 기법이죠. 여기는 뭐 까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린 거기 때문에 분청사기의 발전에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이죠. 그죠? 반면 귀알과 뭐 당근 분양 기법은 분청사기의 여러 기법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귀알과 당근 분양 기법은 고려청자에 대한 얘기겠네요. 이거 이제 분청사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사용되던 방법이죠. 근데 분청사기에서는 안 썼겠죠. 등장 이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쓰긴 썼겠네. 이 기법들로만 이루어진 것 역시 분청사기의 쇠퇴기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분청사기에도 썼네요. 그죠? 썼다. 봅시다. 귀할 기법은 오늘날의 두터운 붓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귀할이란 붓인데, 귀할도 이제 두터운 붓이라는 귀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의 청자 형성물의 표면에 백토를 바른다 것으로 강한 필선이 지나간 듯한 추상적인 운동감이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릇 구워냈으면 여기다가 페인트 붓 같은 걸로 여기다가 막 그려내면 좀 두껍게 칠해지겠죠. 두껍게 칠해지겠지. 그렇게 이제 말라버리면 이제 그것도 모양이 남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귀알이라는 거네요. 귀알 기법. 백토물에 그릇을 덤벙 담가 백토로 분장한다 하여 일명 덤벙기법이라고 불리는 당근 분장 기법. 이거는 뭐 이렇게 그릇을 여기다 있죠. 어떤 물을, 그죠? 여기다가 막 백토물 여기다가 휙 넣어가지고 코팅을 했네요. 말 그대로 담궜으니까. 기법은 1592, 그죠? 1592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완전히 소멸되는 분청사기의 마지막 형태. 그죠?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완전히 소멸된답니다. 이게 이제 분청사기가 이제 여태 사라지는 모양이네요. 그죠? 분청사기가 완전하게 백색미감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백색미감으로. 여기다가 담궈버리면은 뭐 그냥 코팅하는 거니까 완전히 하얗게 백자처럼 되겠죠. 전라도에서 널리 사용되던 이 기법은 귀열 기법과 달리 표면에 어떤 자국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뭐 표면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준다. 깨끗하네요, 그죠? 아무런 담궈버리고 코팅해버리니까 뭐 깨끗한 하얀 어떤 백자가 된다. 분청사기 역사는 200년이 채 못 되는 것으로 이는 고려 왕조 전 기간 동안에 제작되었던 청자나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제작되었던 백자에 비하면 아주 짧다. 하지만 다양한 기법과 문양이 사용된 점, 그리고 과장되거나 희화적인 익살스러운 문양을 통해 당대 평민들의 심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분청사기는 우리나라 도자 공예에서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그죠? 청자 다음에 분청사기, 그 다음에 조선 백자, 그죠? 맞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 뭐 3번으로 돼 있고, 2번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정리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3번 윗글을 이해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에 대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또 봅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 분정사기 사진을 보며 나눈 대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뭐 딱 아까 다 그죠? 아까 그 본 그림이죠. 답 3번 다 4번이랍니다. 그죠? 5번 뭐 기역 미음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것은 뭐 3번이다. 저 4번.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지문으로 또 넘어갑시다. 물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